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8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고 장대 연봉과 장대 연봉이 왔다 갔다 교차로 나타난 아주 변동성이 큰 장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세모의 판매 지표가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이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 시장이 하락 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이유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 매우 천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격 지수인데 하락이 계속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시장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금리를 내리고 시장이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봤죠.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PMI 지표를 주시해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좀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간 자료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요즘 지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비용 지수가 나오고 여기서도 내려가면서 시장은 이제 침체 없이 안정적으로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해소도 되면서 금리 차도 해소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갑자기 쭉쭉 늘어났습니다.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권 같은 경우는 특히 평균이 약 지난 10년 평균이 대략 180만에서 200만 사이인데 벌써 거기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약간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동안에 뭐 은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신규 이민자를 감안하면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농업 생산성이 나왔죠. 생산성은 좀 뭐 어차피 올라가면 좋은 건데 밑에 분모 부분에 이제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쨌든 침체는 없는 걸로 다들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인덱스 비중도 늘리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날 나온 페이롤 데이터, PMI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나왔죠. 대기업 중심의 ISM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거기다 더해서 이제 9월도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인원을 레이오프 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시장이 드디어 기업들 이익이 하락하는 침체 구간에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급등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메인 이유죠. 근데 GDP는 뭐 2% 이상 나와서 시장이 침체는 아니고 그런 이제 데이터상의 혼조가 있었고요. 근데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PMI 수치를 이렇게 좀 전체 PMI 수치도 그렇고 좋게 나오게 했다가 그 뒤에 갑자기 쭉 빠지니까 시장이 이제 안 그래도 정부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 얹은 거죠. PMI가 갑자기 급락하니까 PMI 믿고 원래 지표가 나빠져도 조정에 들어가나 안 하나 이러면서 이제 의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은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업률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페이롤 데이터, 급여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좀 아니네 이러면서 다 집어 던진 거죠. 진작에 PMI가 그렇게 낮게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모르죠 이게 어떤 마사지인지. 근데 아무튼 그냥 안 좋게 나왔으면 그때 벌써 이제 조정이 갔겠죠. 근데 그때 이미 놓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실업률하고 해서 쭉쭉 빠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비농업 급여자 수도 이게 한몫했죠.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역대 최저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도 최악으로 나오니까 이게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침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실업률도 보면 4% 이상이 벌써 지금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수치, 평균 수치를 벌써 다 넘어섰습니다. 지금 실업률 데이터만 보면. 근데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결국 뭐 시장의 GDP는 상승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좀 침체는 아니더라도 뭔가 전체 시장에는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한 거죠. 실업률도 그렇고 PMI 데이터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시장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뭐 이렇게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노동 쪽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좀 뭐 지갑이 가벼워지면 다시 일터로 나오겠죠. 근데 기업이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시장 금리를 보면 2년물이 급락을 했죠. 10년물도 급락을 했는데 2년물보다는 훨씬 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다 거의 3.79 이 근방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경제 언론이 떠드는 그런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한 시장 침체는 이미 끝나고 그런 구간은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스닥 선물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급락하고 시장도 급락하고 이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원래는 두 개가 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요즘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끊으면서 시장을 정상화로 되돌리려고 하는 상황이라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게 결국 둘 다 지금 원래 있어야 할 위치는 아니라서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는 지금 이제 반등 후 횡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은 하락하고 부동산은 상승하고 있는 힘이 많이 줄고 있죠. 가격 상승력 폭도 매우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결론이 이제 시장이 AI 위주의 구조조정 진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들 이익이 줄어들면서 생산성도 빠지게 되면 침체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역전은 해소됐고요. 9월 이전에 다 정의치 되겠죠. 은행 지수는 포지션 많이 늘렸는데 다시 시장 급락에 말려 들어가서 은행 지수는 원위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빠서 다음 주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다음 주는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지표는 없고요. 아무튼 이번 주도 다음 주 반등 후에 횡보를 예측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